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채널에 한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60대 중반 되시는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건강해지려고 매일 두부에 시금치 넣어서 드셨는데 병원에서 신장 기능이 30%밖에 안 남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요? 이거 진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건강하려고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드시는 음식 있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음식이 여러분의 신장을 조용히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나거든요.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메모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피를 걸러내요. 생수통으로 치면 90개 분량입니다. 엄청나죠?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절대 재생이 안 되는 장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켜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장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됩니다. 신장이 혈압 조절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둘째, 뼈가 튼튼해집니다. 신장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칼슘 흡수를 돕거든요. 셋째, 피로감이 확 줄어듭니다.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니까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 계세요. 70대 초반이신데 20년 전부터 신장 건강에 신경 쓰셨대요. 지금도 등산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완전 정정하세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신장 망가뜨리는 음식만 피했을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알고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신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단백질 과다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적당량은 약이에요. 그런데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65세 박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TV에서 단백질이 근육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두부 반모, 점심 닭가슴살, 저녁 생선에 계란까지 드셨대요. 건강해지려고요. 그런데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의 40%로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요소, 크레아티닌 같은 거예요. 이걸 걸러내는 게 신장의 일인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과로로 쓰러지는 겁니다. 마치 정수기에 물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거랑 같아요.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보면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2g을 넘으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60kg이시면 하루 72g 이상 먹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두부 반모에 20g, 닭가슴살 100g에 30g, 계란 2개에 12g. 이렇게 먹으면 금방 100g 넘어가요. 두 번째, 시금치, 근대 같은 녹색 채소를 과다 섭취하는 겁니다. 채소가 왜요? 하실 텐데 옥살산 때문입니다. 시금치 한 접시에 옥살산이 750mg이나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신장에서 칼슘이랑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신장 결석이 생겨요. 대전에 사시는 58세 이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시금치 무침을 드셨대요. 그런데 1년 후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갔더니 신장에 결석이 무려 5개나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석 크기가 1cm가 넘어서 수술까지 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요. 시금치를 두부랑 같이 먹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두부의 칼슘이 시금치의 옥살산을 만나면 결석 생성 속도가 3배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냉동만두. 이런 거 자주 드시죠? 이 안에 인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가공육 100g에 인이 200에서 300mg이에요. 인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인 농도가 올라가면서 신장이 이걸 걸러내느라 헉헉대게 됩니다. 그리고 인은 칼슘을 몸 밖으로 빼내버려요. 그럼 뼈도 약해지고 혈관도 석회화되고 신장도 망가집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최 씨 이야기예요. 혼자 사시니까 매일 라면, 햄, 통조림으로 끼니를 때우셨대요. 편하니까요. 그런데 3년 만에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까지 떨어졌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 투석 받으러 다니십니다. 네 번째, 소금 과다 섭취입니다. 한국인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2g이래요. WHO 권장량이 5g인데 2배 넘게 먹는 거예요. 김치, 젓갈, 찌개, 국. 우리 식단이 원래 짜잖아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혈관이 망가져요. 신장은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 덩어리거든요. 고혈압이 이 실핏줄을 터뜨리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고혈압이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서울대병원 통계 보면 만성 신부전 환자의 35%가 고혈압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진통제 과다 복용입니다. 무릎 아프시죠? 허리 아프시죠? 그래서 진통제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진통제, 특히 NSAIDS라고 하는 소염 진통제는 신장 혈류를 감소시켜요. 신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드니까 신장 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죽어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진통제를 15알 이상 먹으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무릎 아픈 분들은 하루에 2~3알씩 드시잖아요. 이러면 한 달이면 60에서 90알입니다. 여섯 번째,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입니다. 요즘 손주들이 사다 드리면 맛있다고 자주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엄청 많습니다. 콜라 한 캔에 인산이 50mg이에요. 게다가 설탕이 한 캔에 각설탕 10개 분량입니다. 이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은 신장 혈관을 공격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하루 탄산음료 2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신장병 위험이 2배 높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과일 주스를 물처럼 마시는 것입니다. 과일이 몸에 좋은데요? 맞습니다. 과일 그대로는 좋아요. 그런데 주스로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오렌지 주스 한 잔 만들려면 오렌지 서너 개가 들어가요. 그럼 과당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고 이게 혈중 중성 지방을 높이고 결국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없어지고 당분만 남아요. 섬유질이 없으니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게 또 신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물을 너무 안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물로 노폐물을 걸러내요.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신장에 쌓이고 농축되면서 결석이 생기고 신장 세포가 손상됩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이면 신장 결석 위험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안 드세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홉 번째, 술과 담배입니다. 술은 탈수를 일으켜요. 술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시잖아요? 그럼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신장은 농축된 혈액을 걸러내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담배는 더 무서워요. 니코틴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40%나 감소시킵니다. 하루 한 갑 피우는 사람은 만성 신부전 위험이 3배 높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건강해질까요? 꼭 메모하세요. 첫 번째 황금 조합,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바꾸세요.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면 신장 부담이 50% 줄어듭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이런 거요. 그리고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을 한 숟갈 넣어주세요. 들기름에 오메가3가 신장 염증을 줄여주고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경희대 연구팀 논문 보면요. 콩, 단백질의 들기름을 함께 섭취한 그룹이 신장 기능 개선 효과가 2배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금치는 데쳐서 드세요.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는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시금치를 끓는 물에 1분만 데치면 옥살산이 50% 이상 빠져나갑니다. 데친 물은 꼭 버리세요. 그 물에 옥살산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시금치 드실 때는 두부, 우유, 멸치 이런 칼슘 많은 음식이랑 최소 3시간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시금치 드셨으면 점심에 두부 드시는 식으로요. 대신 시금치에 레몬즙을 짜서 드세요. 레몬의 구연산이 옥살산의 흡수를 막아주고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신장이 가장 사랑하는 물, 이렇게 마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컵으로 8잔 정도 드세요. 그런데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1시간마다 한 컵씩 나눠 드세요. 여기에 비법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에 레몬 반쪽 짜서 드세요. 이게 신장 정화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줘요. 그리고 오후 3시쯤 옥수수수염차 한 잔 드세요. 옥수수수염이 신장의 이뇨작용을 도와서 부종을 빼주고 노폐물을 배출시켜줍니다. 네 번째, 신장 해독 주스 만드는 법. 믹서기에 오이 반 개, 샐러리 한 줄기, 파슬리 한 줌, 레몬 4분의 1개, 물 200ml 넣고 갈아주세요. 이걸 일주일에 3번 아침 공복에 드세요. 오이는 신장에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샐러리는 신장 혈류를 개선하고 파슬리는 신장 해독 효과가 뛰어나고 레몬은 결석을 예방합니다. 이 네 가지가 만나면 신장 청소부가 되는 거예요. 서울성 모병원 영양과에서 신장병 환자들한테 이 주스를 3개월간 마시게 했더니 신장 기능 수치가 평균 15% 개선됐다는 결과가 있어요. 다섯 번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세요. 바나나, 고구마, 감자, 아보카도 이런 음식들이 칼륨이 많아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추고 신장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해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건강한 분들은 아침에 바나나 1개, 간식으로 고구마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 베리류를 매일 드세요.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 이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 많아요. 이게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까지 올라가서 신우신염이 될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요거트에 베리류 한 줌 넣어서 드세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도 돕고 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신장을 지켜줍니다. 일곱 번째, 마늘과 양파를 꼭 드세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하루 마늘 2-3쪽 정도가 적당해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마늘이랑 양파를 함께 볶아서 올리브유에 묻혀 드세요. 올리브유의 좋은 지방이 마늘과 양파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여덟 번째, 생강차를 드세요.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신장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서 물 500ml에 넣고 15분 끓이세요. 여기에 꿀 한 숟갈 타서 하루에 23잔 드세요. 특히 저녁에 드시면 다음날 아침 부종이 확 빠져 있을 거예요. 9번째,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 귀리, 보리 이런 통곡물로 바꾸세요. 통곡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그리고 통곡물에는 마그네슘이 많아요. 마그네슘은 신장 결석 예방에 아주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현미밥에 검은 콩, 서리태 넣어서 드세요. 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현미의 마그네슘이 만나면 신장 건강에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10번째, 운동은 이렇게 하세요. 과격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줘요. 근육이 과하게 분해되면 크레아티닌이라는 노폐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대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이런 거요. 이런 운동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을 관리해서 신장을 보호합니다. 운동 후에는 꼭 물을 충분히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세요. 자, 그럼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따라 해보세요. 아침 루틴.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쪽 짜서 마시기. 이게 신장 청소의 시작입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하세요. 현미밥에 된장국, 데친 나물, 김구이 정도면 완벽해요. 여기에 베리 한 줌 추가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점심 루틴.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 마시기. 이러면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점심은 단백질을 적당히 조절하세요. 생선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샐러드를 꼭 곁들이세요. 특히 샐러리, 오이 같은 신장에 좋은 채소로요. 저녁 루틴.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저녁 7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밤에 신장이 쉬어야 하거든요.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생강차 한 잔 마시면 다음 날 부종이 안 생겨요. 물 마시는 시간표. 아침 7시 레몬물 1컵, 오전 9시 물 1컵, 오전 11시 물 1컵, 점심 12시 식사 30분 전 물 1컵, 오후 2시 물 1컵, 오후 4시 옥수수 수염차 1컵, 오후 6시 물 1컵, 저녁 8시 생강차 1컵. 이렇게 하면 하루 8잔 완성입니다.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가면 수면에 방해되니까요. 일주일 신장 건강식단 예시. 월요일 현미밥, 두부 조림 시금치 제외, 미역국, 오이 무침. 화요일 보리밥, 고등어구이, 된장국, 당근 무침. 수요일 귀리밥, 닭가슴살 샐러드, 블루베리 요거트. 목요일 현미밥, 콩나물국, 계란찜, 브로콜리 볶음. 금요일 잡곡밥, 생선전, 미역국, 크랜베리 주스. 토요일 고구마, 샐러리 주스, 견과류 한 줌. 일요일 현미밥, 렌틸콩 스프, 베리 스무디. 신장 건강 체크리스트 매일 체크하세요. 레몬물로 하루 시작했나요? 물 8잔 마셨나요? 소금 섭취 줄였나요? 국물 적게, 젓갈 피하기. 가공식품 피했나요? 30분 걷기 했나요? 진통제 안 먹었나요? 단백질 과다 섭취 안 했나요? 탄산음료 안 마셨나요? 이 중에 5개 이상 체크되면 합격입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음식 장보기 리스트.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세요. 레몬주 2~3개, 오이주 5개에서 7개, 샐러리주 1단, 마늘 항상 구비, 양파 항상 구비, 생강 1톨, 블루베리 또는 냉동 베리 믹스 1팩, 크랜베리 주스 무가당, 현미, 귀리, 보리, 콩류 검은 콩, 서리태, 렌틸콩, 들기름, 올리브유, 옥수수 염차. 보관 팁. 레몬은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면 2주 정도 신선해요. 사용할 때마다 반 개씩 잘라서 쓰세요. 생강은 껍질 벗기지 말고 그대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얼린 채로 갈아서 쓰면 더 편해요.
베리류는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에도 영양소 파괴 거의 없어요. 현미는 여름엔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벌레 안 생겨요. 주의사항.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인,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어요.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식단을 정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생것보다는 익혀 드시는 게 좋아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과 혈압 관리가 곧 신장 관리예요. 약 꼭 드시고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실 신장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레몬물 마시기, 이것만 해도 3개월 후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신장 건강 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매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알려주시면 다른 구독자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신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건강이야기방이 여러분의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 낮추는 기적의 음식 조합을 준비했어요. 약 없이 혈압 관리하는 비법 궁금하시죠?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이 10년 더 젊어지길 바랍니다. 건강이야기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